자,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판매한 제품은 아닌데 보통 이제 저희가 판매한 거 아닌 거를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요즘 조금 시간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마침 저희한테 이제 마루이 제품 구매하시고 갖고 계시던 총이, 그러니까 저를 알기 전에 갖고 계시던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이 문제가 있다고 수리를 판매한 곳에서 맡겼대요. 맡겼는데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슬라이드가 이제 앞으로 전진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조금 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맡겼는데 그 판매한 곳에서는 이게 수리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수리를 못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얘기라서 남의 얘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수리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마침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침 시간이 딱 생겨서 제품을 받았고, 이분이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뭐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뭐 한 달 반, 구입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실내에서 몇 단짝만 했다고 말씀하셨고, 증상이 발사 시 슬라이드가 앞으로 완전히 전진하지 않고 해머도 완전히 접착이 안 된다. 접착이 본드로 붙이는 건 아닌데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다 슬라이드가 안 갔으니까 앞으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속 발사가 안 되고 한 번씩 수동으로 슬라이드 당겨야지 발사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나면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서 떡 하고 다시 붙어서 발사가 돼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안 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전화번호하고 이제 주소를 남겨주셨는데, 총을 받아보니까 뭐 KP16이라는 총이에요.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콜트의 무슨 뭐 억지스러운 변형형 뭐 이런 느낌? 이거 뭐 변태스러운 콜트? 베이스는 아마 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KJ에, 이 제품은 KJ 웍스 겁니다. 자, 그래서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딱 요만큼이 안 가요. 여기 보이세요? 요게 이제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요만큼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옆으로 봤을 때도 요만큼 못 가죠. 우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어떤 분들 칼라파트 없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컴펜세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칼라파트 요 안에 있습니다. 소형기 앞에 여기 붙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앞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못 가니까 땡겨도 해머가 이렇게 못 가요 앞으로. 이런 현상. 근데 이거를 제가 받고 나서 한참 동안을 지금 계속 쳐다본 거예요.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계속 확인해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증상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수리를 매번 해도요 적어놓은 거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또 기억을 못합니다. 하여간 그리하여 계속 몇 시간째 이것저것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하다가 결국 이거 이제 분해도 해보고 했는데요. 원인은 이제 이제서야 찾았습니다. 한참 만에. 근데 원인이 정말 단순하다는 게 웃기긴 하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일단은 뭐 이 총이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보면서 수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원칙대로는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선 고장 탐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처음에는 발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상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뭔가 부속이 파손됐거나 할 텐데, 보시면 슬라이드를 앞으로 밀면 약간 앞으로 가요. 아예 뻑뻑하게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면 앞으로 조금씩 갑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금속적인 물질, 그러니까 딱딱한 물질이 앞으로 전진하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분해해 봤을 때 내부 부속이 파손된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KJ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작동성은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무거워서 슬라이드도 무겁고 이래서 이게 작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날씨가 춥거나 조금만 춥거나 그래도. 근데 그것 빼고 예를 들면 내부 부속이 약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카나파트가 이 안쪽에 있는 게 좀 독특하다. 근데 이게 방해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했고, 컴펜세이터가 있는 것도 사실 어떤 변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콜트하고 분해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탄창 멈치를 맨 뒤에 조그만 홈 쪽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게 뮤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게 탄창 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죠. 콜트는 여기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혹시 분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분해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독특해요. 이거를 이제 뺄 때 여기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컴펜세이터를 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스프링 가이드 먼저 빼시면 돼요. 이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총인데요. 뭐 딱 보니까 벌써 구조 나와요. 그리고 이 제품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앞에
머즐이 있습니다. 머즐 가이드가 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컴pen세이터 뺐을 때 쓰라는 거겠죠, 보나마나. 자, 그 다음에 총료를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단순해요. 이 머즐 대신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앞에. 그래서 하우징 대신에, 요 하우징 대신에 들어있는 거라, 얘를, 이 하우징을 트는 방법이 이렇게 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컴pen세이터를 잡고 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5도로 살짝 틀어주신 상태에서 빼주시면 빠집니다. 그래서 요 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홈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료를 빼주시면 되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건 노즐의 급탄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슬라이드가 앞에 어딘가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부도 확인해 봤는데 하부도 이상이 없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가 좀 가끔씩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객님한테 짜증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딴 데서 사서 수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짜증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판매한 분한테 좀 짜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판매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건샵을 한다 그러면 수리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수리도 안 하면서 제품은 팔아요. 구매자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사시고 나서 거기다 수리를 의뢰하면 심지어 자기네는 수리를 원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품만 판매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난 수리 못한다, 원래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수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그 제품을 팔질 않아요. 왜냐면 워낙 잔고장이 많아서 팔질 않는데, 그분은 맘대로 팔아요. 왜냐면 자기가 수리 안 하니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소비자가 저한테 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리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됐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시도도 제대로 안 하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고 나는 수리 못하는 좀 곳이고 그거 몰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뻥 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리가 저희한테 밀려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분들 수리를 거절하자니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바쁜데 바빠서 못 해드리는 건데, 너한테 산 거 아니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그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면 저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 혼자 청소해야죠, 아침에. 그다음에 나와서 물건 정리해야죠, 물건 주문해야죠, 그래서 손님 받아야죠, 인터넷 주문해야죠, 인터넷 택배 싸야죠, 그 다음에 택배 발송까지 해야죠. 요즘 저희 택배 발송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인데 그 시간에 택배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택배를 가지고 영업소까지 왕복으로 한 17km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루 종일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탁까지 들어오는데 외지에서 수리를 못하겠다, 그 판매한 곳에서 수리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판매점 거를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걸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걸 또 거부하면 손님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응들이 오죠. 네가 판 거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오면 속상하고, 이걸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약 올라 죽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떠미는 경우도 봤어요. 거기 가면 수리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 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되게 고민스러워요. 보세요.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몇 시간이고 계속 쳐다보면서 찾아보고 이게 편할까요, 과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뭐지? 뭐지? 이런 그 기분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총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안 사는 게 낫고요. 그 샵에서는 또는 그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수리할 줄 모르는데 그 제품의 특성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품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까요? 모르면 그냥 판매하겠죠. 판매하고 나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팔면 저희도 물건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쇼핑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판매하다가 중간에 중지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판매를 중지시킨 겁니다. 팔면 이득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일부러 중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비자분들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못하는 그런 샵이라면 또는 그런 판매점이라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RC 판매하는 데서 이 권총을 구매하신 다음에 RC 판매하는 곳이니까 총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요? 그럼 난 몰라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도록 최소한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수리가 가능해야지만 믿고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샵에서 샀으니까 너 나한테 안 샀으니까 내가 수리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라서. 한번 혼자서 일해 보십시오. 그냥 환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원인 찾은 건 뭐냐? 원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용할 때 비비탄 좋은 거 써야 되고 비비탄 재사용하면 안 되고 비비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일반 손님들, 저희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고장의 90% 이상의 원인은 비비탄 걸립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90%의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비비탄 걸림이 안 되도록만 예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얘도 결론적으로는 비비탄 걸림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비탄 걸림인지 이물질인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물질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이물질이 낑겨 있는데요. 이게 비비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쏘면서 걸린 것 같으니까 당연히 비비탄이겠죠? 비비탄이 아니길 바랍니다. 차라리 다른 물질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좀 쓰고요. 맞습니다. 이야. 비비탄 쪼가리 맞습니다. 왜냐면 한쪽이 동그래요. 한쪽이 동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원인이고요. 비비탄이 이게 쪼개진 겁니다. 색깔 봐선 바이오탄 같기도 한데 아니면 탈색이 된 건지. 근데 바이오탄 같기도 해요. 근데 비비탄이 이렇게 낑겨서 쪼가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쪼가리가 제 그 틈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 로딩들의 이 급탄 부위가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낑겨 버리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비비탄이 이렇게 탁 타서 올라가서 또로록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슬라이드 가다가 툭 하고 걸리면 이게 비비탄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쪼가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요. 몇 번 당기다 보면 비비탄 빠지니 그러니까 빠졌다고 생각하시죠. 쪼가리는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이제 해결은 됐고요. 한번 정상적으로 조립을 해볼까요? 작동이 되는가? 조립은 항상 역순이니까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건 빼고요. 끼워주고 컴펜세이터는 이렇게 맞춰서 돌려서 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껴주고 잘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 딱 가죠. 딱 껴졌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됐습니다. 틈이 없이. 그리고 해머도 앞으로 정확하게 딱 가죠. 그래서 고장 원인은 찾았고요. 해결했습니다. 뭐 겹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몇 번을 해도 앞으로 가죠. 자, 그래서 오늘은 KP16 요거 수리를 한번 해봤고요. KJ웍스 거. 아울러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곳이 과연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리를 할 줄 알아야지만 제품의 문제점을 알고요. 문제점을 알아야지만 그걸 더 이상 판매할지 말지 그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아야 사실 되는 거가 맞는 거죠. 판매하는 측이.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오늘은 요 총 수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